으이그 이 왼수에게 선물하세요. 당신의 원수에게 허리디스크와 거북목을 선물하세요. 많은 유튜버 또는 유명 BJ분들이 이 사장님이 앉을 법한 푹신한 중역 의자, PC방 의자 많이들 추천하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진짜 싫어하는 왼수들한테나 선물을 해주세요. 조만간 허리가 박살 날 거니까요. 예전에 PC방 좀 다녀본 분들이라면 이런 푹신한 의자 앉아보셨을 거예요. 그 맛을 못 잊어서 이거 집에 좀 사볼까? 생각이 들었다면 접으세요. 저도 잠깐 그 생각으로 앉아봤거든요. 진짜 허리 접힙니다. 앉아보니까 너무 허리 아프더라고요. 이 의자를 왼수에게 추천하는 이유 제가 딱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도 꼭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역 의자 고민하는 주변 친구들에게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이 부담되신다면 좋아요는 한번 눌러줄 수 있잖아요. 다 보시고 나서 난 네 말에 동의 못하겠는데? 그럼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정말 제가 슬픕니다. 단점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큰 단점은 푹신한 중역 PC방 의자가 생긴 것과 다르게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어우, 이걸 왜 사는 거야? 제가 찾은 푹신한 PC방 의자의 여러 단점들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째, 허리, 목이 너무 아파요. 등받이 목받침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둘째, 내구도가 똥망입니다. 일반 사무용 의자보다 훨씬 떨어지죠. 셋째, 무겁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무거워요. 첫째, 등받이 목받침 조절 기능이 없다 보니까 허리를 받쳐줘야 하는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하게 앉으려고 샀던 의자가 오히려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의자도 허리 받침이 엉덩이 쪽으로 내려오게 세팅을 하고 앉잖아요. 10분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아픕니다. 그만큼 허리 받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척추 전문가, 자세 전문가분들과 자세와 관련된 이 서적들을 찾아보면요, 허리 위치에 압력이 오래 가해졌을 때 허리 통증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허리 통증이 있는 왼수에게 이 의자를 선물하세요. 거북목 허리 디스크가 왼수에게 자연스럽게 찾아갈 겁니다. 둘째, 허우대는 멀쩡하고 튼튼해 보이는데 허리 박살난 것처럼 의자도 같이 박살나 버립니다. 특히나 쿠션 내구성이 왜 이래? 어떤 제품은 2, 3일 만에 쿠션이 다 꺼지기도 하고요. 등받이도 금방 부서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죠. 쿠션이 쉽게 꺼지는 현상은 특히나 저가 의자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가형 의자인 경우 좌판과 등받이 모두 솜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쿠션에서 생선 썩은 내처럼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죽을 부드럽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화학약품이 추가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이 천연 가죽이 아닌 합성 가죽, 인조 가죽 이런 경우 냄새가 더욱 심하게 날 수 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인조 가죽 자체가 통풍이 잘 안 되는 재질이다 보니까 이 더운 여름에 잠깐만 앉아 있어도 땀을 흘리게 되죠. 그렇게 땀에서 나온 이 암내와 함께 인조 가죽 특유의 생선 썩은 내가 방안을 지배할 겁니다. 공간을 지배하세요. 암내와 썩은 내로 말이죠. 이것도 어느 정도 완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잠깐 언급을 드리면 가죽 클리너로 닦아내거나 마른 신문지로 돌돌 감싸두기도 하고요. 베이킹소다를 뿌려두고 비늘로 덮어두는 방법도 있죠. 찾아보니 비슷하게 수분이 적당히 많은 이 커피 찌꺼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청소할 때 청소기로 구석구석 이 찌꺼기들을 빨아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냄새를 맡고도 살 거라고요? 너무 단점만 말했으니 인조가죽의 장점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해볼게요. 사실 인조가죽은 촉감도 괜찮고요. 패브릭에 비해 관리하기도 수월하고요. 가격도 저렴한데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 단점들이 이 모든 장점을 흡수해버립니다. 한 2년 정도 보통 쓰면요, 인조가죽이 갈라지고 가루가 떨어지고 열에도 매우 취약해요. 방 안에 만약에 에어컨이 없다, 여름에 시원하게 할 방도가 없다면 거르시길 바랍니다. 셋째, 무거워서 의자 바퀴가 너무 자주 부서집니다. 무겁기 때문에 허리 받침도 자주 박살나요. 상당히 무겁고 튼튼한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보잘것없는 경우가 많죠. 일반 사무용 의자의 다리를 사용하는 제품들 때문인데요. 쿠션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심봉 이음새 이 부분도 굉장히 튼튼해야 할 뿐더러 바퀴가 연결되는 이 오발의 크기도 일반 사무용 의자보다 더 커야 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구성을 올리다 보면 역시나 가격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바퀴만 고장나서 부서진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퀴가 고장나거나 소음이 심해졌을 땐 이런 롤러블레이드형 바퀴로 쉽게 교체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역 의자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바퀴를 교체하기 위해서 의자를 눕히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현타를 맞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바퀴 교체 쉽게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받침대가 부러졌을 땐요. 그냥 무거운 겁니다. 네, 무거운 거예요. 그러려니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내 체중도 무거운데 거기에 의자까지 무겁다면 그렇습니다. 의자도 박살이 나고 허리도 박살이 납니다. 바로 최고의 암살자죠. 특히나 디스크 초기이시거나 자세가 조금만 구부정해져도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절대 이 의자 앉지 마시고요. 왜냐면 엉덩이가 앞으로 빠지면요, 허리도 구부정해져서 척추의 S라인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이 틀니 튀어나오듯 톡 튀어나와서 최강의 통증을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척추 전문가분들이 항상 권고하는 이런 의자 앉지 마라의 표본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어떤 의자를 걸으라고 하냐면요, 바로 허리 아픈 사람이 앉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의자는 바닥이 푹 꺼지는 의자라고 합니다. 의자는 앉는 부분을 봤을 때 바닥이 단단하지 않고 밑으로 푹 꺼지는 의자나 소파들이죠. 참고로 바닥이 천으로 되어 있는 이 캠핑용 의자 또는 무중력 의자에 앉으면 바닥이 꺼지기 때문에 허리에 매우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바닥이 푹 꺼지는 푹신한 PC방 중역 의자는 허리 뒤쪽에 하중을 쏠리게 만들어서 허리가 뒤쪽으로 쑥 빠지는 요추 후만 자세를 만듭니다. 왜냐면 요추 후만 자세는 척추 뒤쪽 근육과 인대, 디스크 등 척추에 걸리는 하중을 증가시켜 허리 통증과 디스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허리 디스크 환자는 이미 허리 뒤쪽의 근육이나 인대, 디스크 등이 퇴행되어서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의자에 잠깐 앉아 있어도 디스크가 손상되면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의자는 바로 바닥이 단단한 의자입니다. 다만 이 단단한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베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엉덩이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얇은 방석을 깔거나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을 해주셔야겠죠? 제가 너무 단점만 얘기했나요? 중역 의자, PC방 의자의 장점이요, 물론 장점 있죠. 첫 번째, 앞바다리 하기가 편해요. 물론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박살날 겁니다. 두 번째, 보통의 경우 사이즈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체구가 큰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용 의자와 다르게 입체적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의자에서 그냥 휴식을 취한다거나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리클라이너 기능이죠, 이 다리 받침을 자주 쓴다거나 혹은 컴퓨터를 많이 안 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럴 거면 소파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만약 살 거면 가격이 좀 있는 걸 사세요. 그런데 이 가격에 이걸 산다고? 이 중역 의자가 보기에도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실제로 가격도 그렇거든요. 저가형이기 때문에 단점이 많은 거지 비싼 중역 의자들은 좋아요. 진짜 가죽이라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내구성도 짱짱하고 좌판 쿠션도 쉽게 꺼지지도 않도록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감까지 굉장히 훌륭하죠. 다만 가격이 넘사벽이고 진짜 중역들이 앉게 생겨서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회장님 같다. 잠깐 짬을 이용해서 어쩌다 이런 PC방 의자가 만들어진 걸까 한번 알아볼까요? 일명 이런 PC방 의자죠. 사실 이 의자는 중역 의자로 회사의 중역급들에게 주는 의자랑 같은 형태의 의자예요. 문제는 중역 의자로 검색을 하면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대부분이고요. 편해 보이는 건 보통 5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죠. 중역 의자로 메이커를 찾으면 사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대항마로 등장한 것이 PC방 의자랍니다. 이걸 천연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을 사용해서 원단값을 줄이고 메이커 비용을 빼고 공장 직송 등을 통해 인건비 및 중개 비용을 절감하고 내자재와 오발 및 럭킹 등을 좀 저렴한 걸로 사용해서 만들게 된 거거든요. 보통 PC방에서 쓰는 의자들을 타이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타이탄 의자들이요, 문제는 PC방에서 쓰는 타이탄 의자와 일반 홈쇼핑에서 파는 타이탄 의자하고는 착승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애초에 이 의자들은 시작부터가 PC방 쪽 혹은 기업에 전문적으로 납품하던 곳이라 물론 자재가 대량 구매를 전제로 한 공장 직송이었기 때문에 개인 판매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개인 판매를 한다 해도 업체 납품가의 두세 배를 줘야 개인 구매가 가능해서 정말 2000년도 후반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홈쇼핑 등지에서
이런 중형 의자가 판매되는 것을 보고 PC방 의자 제조 공장에서도 개인이 낱개로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2010년도 초반부터는 개인 홈페이지 등을 차려서 직접 공장에서 출고한 물품들을 팔기 시작했고요. 이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게 되니까요. 아예 오픈마켓에 입주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게 현재까지 이어오게 된 트렌드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을 PC방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국산 의자 업체 고급 PC방 의자들을 20만원 후반대, 30만원 초반대 정도 하는데요. 이 정도 의자만 해도요, 겉보기는 비슷해 보이지만요, 저렴한 중국산 PC방 의자보다는 내구성과 품질도 면에서 월등히 좋은데다가 AS도 어느 정도 보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국산 의자 제작 업체가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여기까지 봤는데도 아직 중형 의자 미련을 못 버리시겠다고요? 중형 의자를 고를 가격이면 이런 의자들 선택도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 영상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해서 비교해 본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싼 가격의 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요, 사용하는 사람의 자세, 키, 환경에 따라 그에 맞는 의자를 사용해야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혹은 리뷰가 필요한 의자,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구독자들 분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